안녕하세요. 이재인 아카데미 컴퓨터학원 전산세무회계 올패스 종합반의 허연순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전산세무 1급이다 라고 해서 오늘의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은 전산세무 1급 설명입니다.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통하는 법인세 조정과 실무 사례로 실무와 자격증을 합격 동시에 완성한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전산세무 1급까지 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국에서 합격률 자체도 10%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공부를 배우시겠다라고 하신 거 정말 여러분들 제가 박수를 쳐드려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해서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전산세무회계 시험이란 그랬습니다. 이거 제가 보통 설명할 때 경리라고 표현하기 써놨는데 여러분들은 전산세무 1급 제일 퀄리티 있는 교육과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경리 우리가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법인 조정을 설명할까요? 이렇게 혹시 법인세 신고할 줄 압니까? 라고 하시잖아요. 많이들이요. 그 부분들이 답답해서 아니요 직접 법인세 신고 안 하시더라도 법인세 신고가 도대체 뭔데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 우리는 법인이 아닌데요 또는 소득세 신고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소득 조정한다라고 해요. 이런 거 그런 것들에 관련된 교육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앞에 있는 내용은 전산세무회계를 전체적인 개괄적으로 제가 표현해 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거 갖고 법인 조정을 하거나 소득 조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장부를 다 들고 들어갔는데 요즘은 프로그램은 띡 하면 쭉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전산매체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전산세무 1급 교육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2번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응시인원이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볼까요? 그만큼 많이 봤으니 그만 볼 때도 됐는데 계속 늘어나죠. 계속. 2012년도, 2013년, 2015년도까지 계속 늘어납니다. 취직은 당연한 거고요. 여기요. 이직이요. 이직이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항상 1+1 시대에 극대화될 수 있는 자격증이 전산세무 1급이에요. 아무나 못 도전하세요. 어려워서 안 도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대단하세요? 이직의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내 몸값을 더 받겠다라고 하시면 전산세무 1급 공부하셔서 여러분 몸값 올려가시는 것도 효과적이세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산세무 1급 강의하는 강사 별로 없거든요. 볼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산세무 1급 자격증 시험 개요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전산회계 초급반이면 굳이 이걸 디테일하게 설명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한번 읽고 가는 거로 마무리 짓는 게 효과적일 것 같고요. 전산세무 1급은 한국세무사에서 주관할 거고 K랩이라는 세무사랑을 사용할 거고 한국공인회계사에서는 더 좋은 스마트 A다라고 해서 TAT 1급이라고 하죠. 양자 간의 차이는 여러분 알다시피 얘는 자격증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아이는 TAT 1급은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증빙을 가지고 적격 증빙 서류나 거래 명세표 가지고 그 다음에 홈택스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다음에 전송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제가 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린 게 전산세무 1급이든 TAT 1급이든 어떤 걸 따야 됩니까? 라고 하시면 두 개 다 구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요즘은 취업난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남이 안 갖는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조카적이세요. 맨 처음에 갖고 있을 때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1년, 2년 지나다 보면 공부 좀 했네 라고 하는 게 전산세무 1급, TAT 1급이에요. 두 개 다 효과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힘드시겠지만 나중에 추후에 보시면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거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 전산세무 1급 개요입니다.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전산세무 1급 또는 TAT 1급이다 라고 하신데 세무회계 관리자, 중간관리자 되는 건 확실하세요.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리고 법인세 신고서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아까 서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요. 어렵다라는 거. 그러나 공부하신 만큼
예, 어떻게 값지게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 내용 좀 볼게요. 재무회계다, 원가 관리회계까지 나가죠. 그 다음에 소득세, 부가가치세까지는 전산세무 2급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법인세 신고요. 학생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현장에서 강의하다 보면 선생님 저희는 법인세 신고 안 하고 법인세 말고 종합소득세 좀 배워보고 싶어요. 개인 소득세 조정하는 걸 배우고 싶으세요? 라고 하세요. 법인세 신고하시다 보면 그 안에 개인 소득세는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공부하셨다가 종합소득세로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효과적이세요. 이렇게 따로 소득세를 뭐 따로 강의도 들으시겠지만 전산세무 1급 법인세를 배우시면 개인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배우시면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 관리자급 회계 가능한 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산세무 1급, TAT 1급이다라고 해서 이론 30%, 실기 70%입니다.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그 다음에 실기도 마찬가지고요. 부가가치세, 원천세, 여기까지는 TAT 2급, 전산세무 2급에서 보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얘요. 하이라이트죠? 법인 세무조정이다라고 했어요. 학생들이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면요. 법인세 세무조정이다라고 하면 일단은 몰라. 어려워. 뭐 이러세요. 근데 제가 항상 각인시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신 만큼 돈으로 달라지세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인정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꾹 참고 공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덜 힘드실 거세요. 다음 볼까요? 이론이 30%, 재무회계 10%, 원가회계 10%, 세무회계다라고 합니다. 예, 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그냥 중급 재무회계고요. 다 특수회계가 나와요. 특수회계다라고 하죠. 특수회계. 그러니까 전산세무, 예, 전산세무 2급보다는 여러분들 특수회계 분들 많이 나와요. 뭐 국고보조구, 매도가능증권, 뭐 사채 상각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오세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뭐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특수회계 요번에 뭐 나올 거다라고 한 게 바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원가회계도 마찬가지고요. 원가회계도 그냥 얘는 예 중급 원가회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무 2급에서. 그리고 여기요. 법인세. 그 다음에 여기요. 조특법이요. 이걸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조특법이라고 그래요. 제가 다른 데에서 강의 뭐 생산성본부나 이런 데서 강의할 때는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중간관리자급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게 조특법 꼭 배우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조특법을 배우셔야 여러분들 회사에서 어떤 게 감면이 될까? 어떤 게 세제 혜택이 돌까? 우리 사장님이 세금 덜 나오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게 조특법이나 법인세세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실기는 어떨까요? 실기는 70%다라고 한 거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무 2급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때 우리가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이라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런 게 문제수가 확 줄어들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확 줄어드는데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부가세 신고서 이렇게요. 신고서. 그 다음에 원천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전산세무 2급에서는 그냥 단순히 근로소득에 관련된 원천세만 하셨잖아요. 끽해봤자 여러분들 퇴직소득세였을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2배사 근년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근로소득은 기본. 그 다음에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그 다음에 이자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원천세수 폭이 좀 더 늘어나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세무 2급하고 같습니까? 라고 하면 이 부분은 같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부분부터는 전산세무 2급, TAT 1급에서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들어봤던 법인세 세무조정 전반이다라고 한 30%죠. 이렇게 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다음에 한번 볼까요? 보세요. 전산세무 1급 합격률이요. 전산세무 2급을 선생님 저 전산세무 2급 합격 한 번에 했어요. 라고 하세요. 전산세무 1급, TAT 1급도 그러고 싶다라고 하세요.
근데 합격률이 10%대로 확 밑으로 떨어지죠. 이렇게요. 그나마 여러분들 지금 노란색으로 적은 게 2015년도고 청색으로 적혀 2016년도 좀 올라온 거죠. 이렇게요. 예. 제가 이 10%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많이들 질문하세요. 현장에서 강의하다 보면.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면 좀 좋을까요? 보통 전산세무 2급이 3개월 정도 공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전산세무 2급 정도는 여러분들, 전산세무 1급 정도는 제가 봤을 때 3.5개월에서 세무 2급을 정확히 거쳐왔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조금 그렇다라고 하면 한 4개월? 3.5개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제가 현장에서 강의할 때도 한 번에 붙는 분들 계세요, 보통.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하고 같이 노력을 하신다면 이 10%대에 여러분이나 저랑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전산세무 1급, 전산세무 2급의 합격률을 여러분들한테 전산세무 1급이 단순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2급하고 좀 비교해 놓으시면 아, 좀 갭이 있구나 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좀 만들어 봤어요. 전산세무 1급은 청색으로 된 건 1급은 11%고요. 전산세무 2급은 여러분들 22%예요. 이렇게 확연히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전산세무 2급에 공부한 거에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1.5배를 공부하신다라고 하시면 전산세무 1급 안에 바운드 안에 충분히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전산세무 2급을 거쳐 오시면 전산세무 1급에 법인 조정만 하시면 되세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이나 뭐죠? 그 다음에 이자나 배당 요 정도만 더 숙지하시면 법인 조정을 좀 커버하는데 조금 원활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시험 일정 만들어 봤습니다. 1년에 6번이다라는 거죠. 혹시 지금 강의 들으면서 2년 전에 땄는데 전산세무 2급이? 근데 그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는 1년에 4번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어갖고요. 2월달, 4월달, 6월달, 8월달, 12월달 해서 1년에 6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조금 바싹 당기셔서 공부하시면 올해 2017년도 안에 땡큐하게 전산세무 1급, TAT 1급은 하나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희 교육학원 같은 경우는 매달 개강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참조하셔서 TAT 1급이나 전산세무 1급을 저희 재수강 저희 강의를 들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보여드리려고 앞에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던 건데요. 전산세무에게 올패스 종합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요. 보세요. 올패스 법인세 종합반이다라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마지막 법인세 실무인데요. 저는 선생님 조금 직장을 10년 정도 다녔는데 조금 제가 나중에 다음에 회사 들어가면 옮기지 않고 오랫동안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격리 업무 말고요. 조금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라고 저한테 현장에서 많이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을 해드려요. 남이 하지 않은 자격증을 따면 좀 어떨까? 그 부분이 법인 조정편이 아닐까라고 해서 그 로드맵을 만들어 봐서 먼저 기초회계부터 시작해서 전산회계, 전산세무 2급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거쳐갖고 왔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거기에 전산세무 1급, TAT 1급까지 차서 어떻게 법인세 실무다라고 해서 저희가 로드맵을 만들어 봤습니다. 궁금하시죠?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으로. 자, 봅시다, 여러분들. 9번 올패스 법인세 종합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격증을 따서 어떻게 쓸 건데 그리고 자격증을 따서 위에 선임들이 너 이거 할 줄 알아? 이거 할 줄 알아? 라고 하면 아니 전 자격증을 땄는데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패스 종합반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자격증은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나가서 다양한 업종 보세요. 사례 중심이다라고 써놨긴 했지만 학생들이 다양한 업종이 있는데 업종별로 또는 종목별로 무엇을 법인세 신고하는 거 법인세 신고서 작성하는 거 에이 저는요 법인세 안 해도 돼요. 소득세만 해도 돼요. 저희는 법인 아니에요. 네? 상관없어요. 종합소득세
이렇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건설업이든 도소매든 서비스업이든 병원도 있을 거고요. 제조업도 있을 거고요. 이런 또는 학원도 있을 거고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업종별로 종목별로 법인세 신고서를 만들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확정신고서다라고 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손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으로 작성하고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전송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게 사례 중심의 실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서 나가서 법인세 신고를 보고 우리 회사 세금이 적정하게 신고됐구나. 우리 회사 세금이 좀 많구나. 다음에는 접대비를 좀 줄여야겠다. 다음에는 기부금을 줄여야겠다. 인건비를 줄여야겠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제가 실기를 학습하도록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또 하나는 여러분들 그러면 실기만 할 거냐라는 거죠. 실기만 할 것이냐. 실무만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보면 여러분들 저도 보면 되도록이면 그래도 자격증은 있으신 게 좋으세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전산세무 1급 땄어. 필요 없어. 말은 하세요. 그래도 따놓으시면 공부 좀 했네 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에서 11%라는 거 하기 때문에 말은 앞에서 뭐다로 땄느냐 필요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따면 내심 고생했다 라고 해서 좀 인정해주는 경향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처럼 경쟁이 심한 사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탁상 공론처럼 그냥 자격증을 보관하는 게 아니고 실무에서 쓸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일거양득으로 아까 11% 안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저기는 제가 5개년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아니요, 5년까지 안 가요, 여러분들. 저한테 지금 현장에서 강의 듣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기출문제 3년치만 풀어봐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법인세 신고서 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한 게 이번에도 5문제 중에 4개가 나왔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또는 거기에 제가 서브노트다라고 해서 핵심 이론을 암기할 걸 딱 정해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신다면 거기에 여기 5개년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자격증도 습득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구비했어. 이쪽 실무도 준비했고 자격증도 구매했어. 내일 나 당장 회사에 투입됐어. 라고 했을 때 거기 중간관리자다라고 하면 세무대리인들하고 세무사 사무실하고 또는 세무서하고 통화할 때 충분히 회사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제가 회사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인조정 실무이다라고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산세무 2급까지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거기에 전산세무 1급까지 딴다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보다는 충분히 스펙이 같이 들어오더라도 세무 2급들 우르르 쾅쾅 많이 들어오더라도 전산세무 1급 소지자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공부 좀 했네라고 해서 이력서를 먼저 컨택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충분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한 10분, 15분 정도 지금 전산세무 1급 강의를 지금 잠깐 들으셨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의 중에 하나가 전산세무 1급이에요. 강의할 때도 저 필 받고 더 강의하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온라인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제 강의를 설명하다 보니까 충분히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요, 현장에 와서 직접 들어보세요. 학생들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제 강의 다시 들으러 오시고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아까 자격증 일정에 잘 맞춰서 계획 잡으셔서 2017년도에 전산세무 1급을 따서 허쌤한테 배워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꼭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